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곳버스부터 차트들 빠르게 보고 시향들을 곱씹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곳버스 차트입니다. 곳버스 차트 2200선에서 가격을 지지를 해줄 줄 알았더만 2085까지 가격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날 추가 매집을 통해서 평균 단가 현재 2150원, 2150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식 차트를 움직이는 것은 추세적인 부분은 주봉, 월봉, 그리고 분기봉, 연봉 그런 식으로 방향성은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핸들은 결국 기관들이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급선들을 선을 긋고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분을 조금씩 챙겨서 추세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희 투자의 모든 기법입니다. 누군가처럼 주식으로 인생관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단지 소소하게 습관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어가는 거, 그리고 그 파이가 한 해 한 해 점점 커지는 거, 나비 효과 마냥 수익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 아무튼 또 이야기가 3000% 갈 뻔한 거를 핸들을 돌려서 다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5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2085에 크게 매집을 통해서 밥이 잘 됐다. 반등을 잘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곧버스 종가가 2120원 마감을 했고 그날 저녁 미장들은 개박살이 났습니다. 나스닥 2.2%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월봉으로 보거나 어쨌든 연봉으로 이렇게 보면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지금 뭐 2% 떨어졌는데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 차트로 그리고 5년봉, 1년봉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조만간 크게 한번 떨어질 때가 되었다고 차트가 보여집니다. 현재 달봉이나 분봉으로 봤었을 때 겨우겨우 지금 박스권으로다가 가격들을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데 털어먹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대장급인 금입니다. 금도 수급선을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두 번째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요것도 이제 고점이다 보니 고점의 부담이 이제 강한 하락이 나올 때가 됐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다음은 코퍼스 반드 진영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차트 현재 56,400원 윗가격인 58,200원대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6만원대를 노려봤음에도 불구하고 6만원대를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최고점이 59,100원. 다음은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피 차트도 현재 2,602포인트를 넘기고 현재 2,654포인트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2포인트를 만나러 내려올 가능성은 크고요. 그거를 뚫고 내려올 것인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쌍봉자리 부담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고요. 파라다이스 9,000원대 가격을 한번 찍고 추세적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수익 구간에 들어섰고요. 현재 어제자 양봉 나오는 기준으로다가 추가적으로 수급선들을 구성을 해서 추가 매집을 하거나 추가 매도를 해서 가격대를 재평성을 할 것입니다. 목표가는 변함없이 1차는 12,800원대, 2차는 14,950원대, 1차는 12,810원대, 2차는 14,960원대입니다. 14,160원대는 이 부분은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형성만 해두고 이건 별도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차 목표가 12,800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18,500원대에 샀어도 수익권이 28캔들에 62% 엄청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추가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엘러빌리티는 여기 현재 양봉 가격 기준으로 수급선들을 재정렬을 해서 추가 매집을 할 예정이고, 현재 수급선 21,750원대에 강한 매집을 통해서 장기 종목으로서 파라다이스와 마찬가지로 랠리를 뛸 작정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일전에 방송에서 자총용 중국, 우베코 일본, 그 사이에 한국이 껴서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1차에서 4차 산업까지 양쪽에 막강한 경쟁자들이 한국을 뛰어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중국은 우리보다 저가의 인력과 중국 정부의 막강한 후원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 나갔던 대기업들이 오늘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쩌면 한국의 뒷배가 되지 못해 미국을 뒷배를 가져서 미국 시장에다가 공장을 지어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잘 나간다 한들 대한민국 국민과 젊은이들이 잘 살 이유가 없게 되었다. 기업들은 현명하다. 유럽의 노키아나 모토로라 기타 등등을 봤었을 때도 시장성이 안 좋고 정부의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다 버리고도 살아남기 위해서 고유직책으로다가 미국 배경을 얻어가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현재 중국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싼 마이에 전 세계에 풀리는 것이 당연하다. 배터리는 뭐 적고 꾸기고 돌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 안 나고 싸게 구해서 막 때려 넣는 그런 배터리를 원하는 것인데, 중국이 현재 그 배터리를 만들어 제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일전에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견차가 많은 이유로 그런 분쟁 요소들이 쉽사리 해결될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우수하게 전 세계를 호령하게끔 기반을 올려놓은 연구자들이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를 부축했던 현재 대기업의 오노 자식들, 자녀들, 2세, 3세들, 아빠가 번 돈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본신의 힘을 다해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본신의 힘을 다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반을 올려놓은 영구적인 작품들이고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급여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2세, 3세다 보니 그러거나 말거나 돈을 벌어줬던 말던 난 모르겠고 저 새끼는 잘라야겠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기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가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일하기 싫다, 코인이나 하고 주식이나 하고 부동산 투자로 통해서 먹고 왔던 삶인데, 그것들이 코로나가, 그 사태가 끝나게 되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돈 벌기가 힘든 세상이고 기업을 운영하기가 빡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현재 DSR 3단계가 7월 달에 적용이 될 텐데, 그 전에 4, 5월 정도의 금융권 붕괴 또는 현재 기업에 대출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대출되어 있는 그 돈들을 상환해야만이 살아남는 그런 금융권 생태계에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를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공속으로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아니지 트럼프 형이 직접적인 개입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빡치게 되는 그런 종전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둘 중에 하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강물도 많고 아마 전 세계에서 3대
곡률 창고로 우크라이나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어쩌면 그것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을 것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서 자주 국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그렇다 한들 그들이 과연 아무것도 없이 우리 국가를 지켜줄 리 없다. 아무튼 현재 뭐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습관적인 가랑비 옷 젖듯이 내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습관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것에 개인이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레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들을 내 몸에 맞게 내 습관에 맞게 운영이 안 되거나 해석이 안 됐었을 때는 다 쓸 때가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급 매매법의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고, 그냥 일반 방송을 보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이 기법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까지 처음에는 월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가지고 1년을 해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200만 원 가지고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일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0만 원을 투자할 때 마이너스 20만 원, 30만 원 갈 때도 이것을 한 2천만 원, 2억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내가 손실이 이까지 난다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 살이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현재는 손실이 뭐 4천만 원까지 가도 그닥 부담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요 구간 정도 왔었을 때는 손실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달에 수익화를 해서 보존을 하고 월 단위로 수익과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연간으로 수익화를 해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가져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매해 똑같은 수준의 어쩌면은 더 높은 수준의 수익이 꾸준하게 창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투자 시장을 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배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과연 종이배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거나 내가 믿을 수 없는 종목에다가 종이배 위에다가 내 돈을 다 얹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저 종이배는 아주 막강한 기술력 있는 탄탄한 합판지로 만들어진 배라 한들 수익이 가기만 하면 2배고 3배고 확정이 되어 있다 한들 내 돈의 전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남들이 아무리 알려주는 종목들이 탄탄한 배라 한들 내 눈에 종이배로 보이게 되면 투자를 가감하게 또는 정직한 습관을 통해서 수익화하거나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종목을 보는 것, 차트를 보는 것, 그리고 어느 수준에 버티고 가져가고 그런 룰들을 정하고 가셔야지 어느 배, 어느 종목을 타더라도 훌륭한 유람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식에는 차트에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수십 번, 수천 번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핸들을 들고 있는 것 아니고서 이것들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도라고 보여질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내가 견디기 힘든 반도의 파도가 나를 슬프게 할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기쁜 파도가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서가경제는 이런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잔잔하게 상승을 해주는 이 부분을 가져가고 싶은 것이다. 이상 방송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하루도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Don't even 건강하십시오. worry about it.